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한 후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케이스고, 그때 미국에 왔을 때는 이미 20대 중반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나이는 지났죠. 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 가장 불리한 점은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미국인 친구들도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어민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놀면서 영어 실력을 늘린다 라는 시나리오가 힘듭니다. 저는 비즈니스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고요. 수업이 오후 시간에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는데, 정말 소수인 친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인 친구들이 다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웠던 점은 이 대학원이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취직을 하지 않는 이상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에 왔는데 적응할 시간도 없이 9월 학기 시작과 함께 바로 취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노력만으로 잘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학을 시작할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바로 유학생 비자를 안 주는 상황이 되었지 뭐예요. 정말 이례적으로 외국인 학생들한테 배타적이어가지고 정말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그 학교에 있던 그 전체 유학생 중에서 딱 한 명 뽑아갔는데 그게 저는 아니었고, 이미 GE General Electric에서 이미 파이낸스 매니저로 10년 동안 일한 애를 인턴으로 뽑아가더라고요. 정말 이례적으로 최악인 상황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유학 생활이 얼마나 참혹하고 현실이 냉정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좋은 성적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당연히 힘듭니다. 남들이 한 번 듣고 읽어서 이해될 거를 나는 4번, 5번 읽어야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사실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외의 것들이 더 중요하죠. 일단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성적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턴 경력이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봅니다. 2년 이내에 사실은 솔직히 1년밖에 없어요. 이제 9월 학기가 시작이 되면 회계 쪽에서는 면접을 해서 인턴들을 뽑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자마자 9월이고 거의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이력서를 쓰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이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그때 선택받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내년에 바로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회계 동아리에서 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학교에서 꽤 큰 규모의 동아리였고, 대기업들 상대로 모의 인터뷰도 진행하고 게스트 스피커도 모셔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또 질의응답하는 기회도 주는 등의 많은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콜프렛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익히고 네트워킹도 쌓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눈에 띄는 학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은 조용히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알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일단 열심히 찾아다녔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선배들도 직접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나서 조언을 듣기도 했어요. 진짜 바쁩니다. 그리고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학교 연구 조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잘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차는 서류 면접, 2차는 교수님들과 면접을 보고 뽑는 거였는데,
1차 면접은 뭐 좋은 성적, 그리고 학교 활동,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를 작성한 스테이트먼트로 평가가 됐어요. 이렇게 1차 면접을 통과하고 2차 면접에 가니까 운이 좋게도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편안하고 자신 있게 면접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고요. 이제 왜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아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했는데 비즈니스 스쿨 내에서 7명, 8명 정도 되는 합격자가 나왔는데 혜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머지 1년의 학비 전액을 면제받아서 학비를 전혀 내지 않고 다녔고, 그리고 공부 이외에 그 조교 활동을 한다고 매 학기마다 꽤 많은 액수의 용돈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목표는 무사 졸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1년을 취업에 이제 올인을 해야 했어요.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읽고 쓰는 걸 잘해도 면접 볼 수 있을 정도의 말하기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하버드 졸업증을 가지고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냥 정말 평범한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면접을 잘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진짜 다 써봤는데 거기서 가장 좋았던 방법은 예상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싹 다 찾은 다음에 그 찾은 질문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서 그 답변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듣기에는 엄청난 일 같게 들리지만 사실 질문이 10개가 넘어서면 겉으로 보이는 질문이 다 달라도 그 질문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그 본질은 많이 겹쳐가지고 사실 다른 질문들이 몇 개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개가 넘는 질문들을 읽고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이 질문이 결국 뭘 묻고 싶은 거구나, 나한테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구나 라는 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의 답변을 만들고 외우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요즘은 챗 GPT 같은 AI를 활용하면 제가 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도 하다 보면 늡니다. 저는 현 남편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모의 면접을 보는 거죠. 이거를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서로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서로 해주고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모의 면접을 여러 번 진행해 보시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연습을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는 늦게 왔지만 그래도 말을 할 때 내 영어가 부족하다고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는 외국인이고 내 모국어는 한국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자꾸 움츠러들면서 이게 맞나? 지금 내가 문법에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영어를 못하고 내 발음이 이런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입을 다물고만 있으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계속 배워야 늘고 또 안 쓰면 까먹는 게 언어잖아요. 저는 한국말이 훨씬 편하지만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이제 생기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자기한테 맞는 영어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그걸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사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유학 와가지고 뭐 영어는 잘 하겠냐, 뭐 여기서 뭐 적응은 잘 하겠냐,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건너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인 우버 기사한테 뭐 너 차도 없이 다니는 거 보니까 금수저는 아니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례한 발언까지 들었었어요.
아주 웃긴 건 내가 유학하는데 10원 한 장 보태준 적도 없고 밥 한 번 사주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여러분들 몫을 나눠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부정적인 시선을 던졌던 사람들 전부가 본인들이 다 이민을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못했으니까 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못해야 자기 자존심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 대기업에 다니고 나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에 힘을 주는 사람들만 만나세요. 그리고 유학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여기서 졸업만 하고 취업을 못할지언정 나는 돌아갈 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 도전이었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못했던 게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내가 갈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저를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유학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야 한다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끝인 것처럼 살진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유학은 그냥 큰 도전이에요. 그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 과정만으로도 많이 성장해 있으실 겁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또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